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 어떤 운명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그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시기와 조언까지 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문구의 카드 준비했고요. 위에 있는 그림 카드 보고 선택하시거나 나중에 공개되는 번호 보시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리딩 하겠습니다. 1번 카드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고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사랑에 있어서는 운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왜 세상에는 노력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랑이 바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력만으로는 만날 수 없는, 맺어질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는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관계의 흐름을 갖게 될 것인지 그 시기와 조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운명의 상대의 경우에 앞으로 나타날 사람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운명에 새겨지게 될지 아니면 과거에 이미 나타나서 내 운명에 새겨진 사람이 있는 건지 리딩을 들으시면서 신중히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모쪼록 이 리딩이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향과 성격을 가진 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네요. 의지도 강하고요. 모든 것을 말로만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라 주변에서의 평판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카드가 나와서 리딩이 기대가 되는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그분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운명의 상대를 알아보는 리딩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더니 정말로 운명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경우에 과거의 사람 그리고 운명적으로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재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뜨겁게 사랑했던 분 중에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될 수 있겠죠. 그분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분의 경우는 동거나 약혼, 결혼까지 가셨을 걸로도 보입니다. 두 분은 미래를 함께하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이셨고 아마 두 분의 머릿속에는 서로가 뚜렷하게 각인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과 어쩌다 헤어지게 되셨는지 그건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계속 카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분과 어떻게 만나게 될지 만남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과거의 만남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인 상태에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친 모습도 보이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성과의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예민하시고, 그다음에 기준도 높으시고, 철벽을 치셨을 것 같은데, 그 철벽을 뚫기란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이라는 게. 그런데 바로 그분은 여러분의 철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여러분께 다가올 것 같습니다. 혹은 그렇게 다가오셨던 분일 수 있겠죠. 과거의 연애로 인해서 여러분은 연애 상대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분은 그걸 무너뜨리고 다가오시는 거죠. 두 분은 같은 직종에서 일한다거나 혹은 사내 연애일 수도 있겠고요. 취미가 같다거나 취향이 같다거나 함께하는 동호회나 모임 등에서 만나게 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보면 좀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왜 과거에 헤어지게 되셨는지에 대한 힌트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저스티스, 에이트 오브 완즈, 나인 오브 스워드 세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카드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자주 나오는 카드인데요.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카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나뭇가지가 여성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감정적이 될 경우 볼 수 있는 것들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만남이나 결혼을 결심할 때 또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이별을 결심할 때도 나오기도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과 이별을 놓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남을 선택하게 되실 경우에 그 관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듯 합니다.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진도가 굉장히 빠르시고요. 네, 가슴이 좀 아픈 건 그분의 마음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크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먼저 그분에게 다가가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카드인데요. 여기 협탁에 올라가 있는 시계를 보면 5시예요. 아마도 새벽 5시겠죠? 새벽 5시가 되도록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여성은 왜 저 시간이 되도록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요? 나인 오브 스워드 카드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경우 내리기 힘든 결심을 앞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키워드는 바람이나 불륜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상대방의 배신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상대방은 너무 쉽게 다가왔다가 너무 쉽게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 점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입히는 거죠. 어쩌면 이 카드를 보니까 과거에 멀어지셨던 것도 이런 경험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이 철벽을 치게 된 것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토록 괴로웠기 때문에 그런 고민 때문에 철벽을 치게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리딩을 하고 싶은데 이번 카드 배열은 좀 그렇지가 못하네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읽어드리고 있긴 한데 이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냉정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게 될 시기는 2주, 2개월 내에, 그러니까 비교적 빠른 시기에 만남이 이루어질 듯한데요. 두 분의 관계 속도도 빨랐던 것처럼 만남 또한 빠르게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당신이 없어도 괜찮대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없음.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으시면 그 기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걸 포기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카드 같은데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건 어떤 만남을 하시건 저는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카드 리딩 보시고 마음 아픈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상처 잘 좀 치유를 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리딩 끝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이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적인 사랑을 믿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사랑에 있어서는 운명이라는 게 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성적을 올린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하지만 사랑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노력만으로는 만나줄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는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관계의 흐름으로 진전되게 될 것인지 그 만나는 시기와 조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운명의 상대일 경우 이미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과거에 내 운명에 새겨진 사람인지는 리딩 들으면서 신중히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모쪼록 이 리딩이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분인지 성향과 성격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이 세 장의 카드는 전체적으로 칼 카드가 많이 나왔네요. 칼의 기운이 강한 배열인데요. 양쪽에 세븐 오브 스워드, 텐 오브 스워드 카드 말고 가운데 있는 저스티스 카드에도 칼 그림이 이렇게 보입니다. 칼의 기운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성취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 다소의 위험도 무릅쓰는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외모는요, 차도남 차도녀,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인상의 사람일 것 같고요. 성격은 차갑고 냉정한 그 성격이 외모로 그대로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인상은 날카롭고 피부는 하얗고 쿨톤에 가까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직업은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인 걸 보면 수치를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뭐 회계사, 세무사, 펀드 매니저, 은행원, 프로그래머 이런 직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랑 어떻게 만나게 되실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다거나 아니면 헌팅을 그분이 해오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신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팅으로 만나서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그분을 처음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럭셔리하고 좀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분은 경제적으로 탄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나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경쾌한 기분으로 만나서 그 만남이 여행 후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개팅으로 만나는 경우 역시 이렇게 만나서 관계가 진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두 분이 급속도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쪽 다, 두 경우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과의 관계 흐름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네요. 역시 운명의 상대를 알아보는 리딩이라서 그런지 첫 번째 리딩에서도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리딩에서 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네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말 그대로 운명적인 만남, 정해진 운명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휠 오브 포춘 카드하고 좀 다른 대관람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 쪽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관람차에 타자고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람차에 탄다는 것은 뭐랄까요? 행운과 운명, 그리고 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변화를 줄 시기가 왔을 때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고 돌고 계속 돌아가는 게 휠 오브 포춘이잖아요. 그리고 카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신중한 분으로 보입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충분한 고민을 한 다음에 움직이는 분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신중한 여러분한테 상대방이 상당히 집착해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원래 제가 그분은 날카롭고 냉정한 판단력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판단력을 잊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남자가 차를 세워두고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오는 상대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집착이라고 느껴지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분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착이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분과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질까? 29일 내, 29주 내, 그러니까 한 달이나 7개월 정도 내에 그분을 만나게 되실 듯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좋은 카드가 좀 의외롭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럭셔리,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장의 카드가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가운데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분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셨거나 또 재력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카드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주위를 둘러보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행지에서 만나거나 소개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행지에서는 그때의 기분에 휩싸여서 굉장히 정열적인 모습에 반해서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소개팅 같은 경우에도 겉모습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끌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내면보다는 양쪽 다 처음에 어떤 인상, 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사랑에 빠져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점이 있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건만 보고 그런 선택을 하시려 한다면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운명의 상대라고 해서 마냥 행복하고 사랑하는 존재만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아프고 괴로운 상대가 운명으로 엮여져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굉장히 아픈 얘기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중함으로 잘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시건 어떤 만남을 하시건 저는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만을 바라면서 이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사랑에 있어서 운명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운동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다 내 맘 같지 않다고, 사랑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노력만으로는 만날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는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관계의 흐름을 갖게 될 것인지 그 시기와 조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운명의 상대의 경우 이미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다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딩 들으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 리딩하면서 느낀 건데, 역시 운명적인 사랑에는 행복과 기쁨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게 운명적인 사랑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명의 상대가 어떤 분인지 성향부터 한번 볼까 하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묵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칼이 꽂힌 배를 저어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모습에서 이렇게 견고한 책임감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그 시점에 아마 상당히 외롭고 고독한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드 보시면 두 남녀가 폭설이 내리는 겨울밤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서 옆에 있는 성당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을 찾고 있지만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분이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보면 굉장히 마음이 깊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다정다감하고 자애로운 분이실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 외롭고 힘든지 모르겠네요. 계속 카드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되는 장소는 지인의 결혼식이나 뭐 아이 돌잔치 그 밖에 어떤 파티가 있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인이 이렇게 소개로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 이유를 알겠네요. 이분이 여러분과 만나는 시기에 상당히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힌트가 보이네요. 그분은 전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할까요? 환승이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거죠. 또 그분은 이제 그런 상처를 또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꺼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매력 그분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이 그분이 의지할 곳이 되어 주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분 관계 흐름을 보면 진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사랑의 상처가 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고독한 그 이상으로 자신도 고독해지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등불 하나를 보고 고요히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분은 여러분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큼 그분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위에 카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주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은 또 받고 싶은 것이 그만큼 있죠. 그런데 그분은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만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그 갈등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취하실 것 같아요. 뭐 지름신이 강림해서 뭔가를 지르는 걸로 기분을 달랜다거나 어쨌든 내 마음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실 것 같은데 하지만 겉으로는 어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달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니까요. 지금 옆에 그 시기의 카드와 조언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번 리딩에서는 세 장의 조언 카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결과는 좋은데 시간과 감정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래요. 후회하게 된대요. 후회할 것 같대요.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세 장의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카드는 여러분께 그분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결말이 좋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감정이 많이 소요되는 일일 거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에게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 그분이 마음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100%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여를 하셔야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실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계속 퍼붓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를 하시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그 한 번의 사랑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이 더욱 성숙해져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실 그분은 언제쯤 만나게 되실까요? 1일 내, 11주 내, 11개월 내, 짧게는 열흘 정도, 길게는 11개월 정도 안에 그분과 맺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딩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보이네요. 여러분이야말로 마음이 깊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도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하니까 관계를 잘 만들어서 이어나가시면 좋은 결말을 맺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만남을 하시건 어떤 선택을 하시건 여러분이 편안하고 평온한 쪽으로 그리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 4번 카드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운명 같은 건 없다고 믿으세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 리딩하면서 경험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사랑에 있어서 운명이라는 게 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합니다. 세상에 노력으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만요. 이렇게 사랑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맘도 맘대로 못 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맘대로 하냐고. 정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노력의 크기는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력만으로는 만날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관계로 흐름을 가져나가게 될 것인지 그 시기와 조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명의 상대의 경우 이미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사랑에 운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미래에 또 운명의 상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리딩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모쪼록 이 리딩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가 어떤 분인지 성향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카드 펼치자마자 이 카드부터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바로 메이저 더 월드 카드입니다. 더 월드 카드는 왜 이 타로 카드의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더 월드 카드로 귀결이 되는 그런 것이 월드 카드인데요. 이렇게 이제 더 월드 카드가 나오게 되면 그분은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월드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하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조금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고 또 본인 잘난 것을 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성격을 가진 분인데 아마 여러분과 만나게 될 즈음에는 시련을 좀 한번 겪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 시련으로 인한 후회와 미련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외모 궁금하시죠? 제가 보기에 외모는 더 월드 카드가 나왔으니까 아주 고급스럽고 이국적인 외모에 예쁘거나 잘생겼고 몸매도 아주 썩 훌륭한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은 뭐 해외 관련 직업, 예를 들어 스튜어디스, 파일럿,
뭐 이런 직업들 다 해당할 것 같고요. 예술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경제적 기반이 아주 탄탄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사업 수완이 좋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이렇게 여유만만한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자신감 있게 해나가실 것 같아요. 여기 킹 오브 펜타클에 완전 나이트까지 나왔으니까요. 정력적이고 도전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일 것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해 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섹시하고 매력이 큰 사람일 것으로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있죠. 고집불통, 자기 의견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성격에 좀 욱하는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또 이런 성격의 단점이겠죠.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모임이나 파티 같은 데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모임에서 만나서 두 분이 이끌리게 되는 그런 만남의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어디 좋은 모임이나 만남이 있으면 꼭 한번 나가시면 이런 상대를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보면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퀸 오브 스워즈, 킹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왕과 여왕의 만남이에요. 두 사람 모두 굉장히 능력이 있고 전문적이고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독립적이고 이지적이고 결단력이 확실하고 두 분이 서로 다 이런 성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지내실 걸로 보이고요. 단 주의해야 하실 것은 서로 이견이 나왔을 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조율해 나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서로 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니까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제 베네치아에 놀러 가서 그 트라게토라고 하나요? 그거를 타면서 관광을 하는 두 남녀의 모습이 보이는데 뱃사공이 노를 젓고 있지 않습니다. 고요한 물결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둬도 좋은 상황으로 여러분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에서 선남선녀가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그 만남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 한 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함께 할 분은 언제 만나게 될까요? 13일, 그 다음에 13주 내, 약 2주에서 석 달 정도? 그죠? 석 달 정도 기간 안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언 카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기적인 마음, 계산적, 원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모든 것이 이긴다. 화려한 겉모습과 아름다운 외형이 무기. 축하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좋은 카드도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다 담겨 있네요. 이기적인 마음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원하는 거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름답고 멋진 모든 것이 이긴다. 두 분 모두 다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는 카드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축하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네, 여러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4개의 카드를 리딩을 했는데 4번 리딩이 제일 속 시원하고 완결성이 높은 리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카드의 연속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건 어떤 만남을 하시건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한 쪽으로 만남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딩에서 뵐게요.